도봉산의 여름은 유난히 생기 넘쳤다. 이른 아침부터 산 입구엔 등산객들이 모여들고 공기는 벌써부터 땀 냄새와 흙내음, 숲풀 향기로 가득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안이 정화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산악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였다. 서연은 오늘도 가장 먼저 도착했다. 검은 모자에 머리를 질끈 묶고 단단히 매단 배낭끈을 다시 조여맸다.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다. 빈틈이 없고 흔들림 없는 걸음. 그래서였을까?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다.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섰다.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안정감이 생겼다. 산에서는 말보다 숨소리로 교감하는 법이라 믿는 듯했다. 서연이 무심히 내뱉는 한마디에 그는 늘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건 언젠가부터 서연에게도 기대가 되었다. 태미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장난스럽고 웃음이 많고 처음 본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귀엽게 여겼지만 태미는 그 이상을 바랐다. 그의 밝은 성격 뒤에는 서연을 향한 조용한 열망이 숨겨져 있었다. 민재는 늘 가장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말에는 항상 뭔가 날카로운 것이 들어있었다. 누구도 그의 속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더 신경 쓰이게 되는 사람이었다. 산행이 시작되었다. 푸르른 나무 사이를 걷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다. 대신 발소리와 숨소리가 교차했고 그 사이에 짧은 대화들이 오갔다. 서연은 앞장섰고 준호가 그 뒤를 따랐다. 태미는 서연 옆에 바짝 붙었다. 민재는 늘 그렇듯 조금 떨어져 있었다. 서연은 계곡 앞에서 멈춰섰다. 여름의 더위를 식히기엔 계곡물이 제격이었다. 모두가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갔다. 서연이 말했다. 이럴 땐 진짜 살 것 같아요. 준호가 그 말을 받았다. 산이 주는 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태미는 물장구를 치며 웃었다. 그래도 전 서연 씨 웃는 게 더 시원한데요. 민재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계곡 바닥의 자갈만 만지작거렸다. 이윽고 산장에 도착했다.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고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말없이 마신 맥주 한 캔. 시원한 듯 뜨거웠다. 밤 공기가 숲을 타고 내려오자 모기와 함께 감정도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다.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그때 서연이 조용히 문을 열고 산장 밖으로 나갔다. 준호는 몇 분 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산장 뒤편 나무 그늘 아래서 마주 앉았다. 서연은 말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나 당신을 좋아해요. 산에 올 때마다 기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당신을 찾고 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조심스레 얹어졌다. 그 순간 숨소리가 멈췄다. 준호가 다가갔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키스는 조용히 시작됐고 점점 깊어졌다.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로를 감싸 안고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입맞춤 사이로 두근거리는 심장이 전해졌고 몸의 떨림이 손끝에서 퍼졌다. 여름밤의 숲이 그들을 감싸고 달빛은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본 이가 있었다. 민재였다. 그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몸이 얼어붙었다. 입술을 깨문 채 조용히 되돌아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게 갈라진 바위 틈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였을 때 민재는 돌연 말했다. 어젯밤 산장 뒤에 있었던 일 나 봤습니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태미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뭐가 있었는데?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 씨와 준호 씨. 단둘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맞아요. 우연이 아니었고 감정도 진짜였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럼 난 뭐였어요? 나 혼자 바보처럼 좋아한 거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태민 씨, 당신의 마음.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민재가 낮게 웃었다. 결국 조용한 사람이 제일 바보가 되는군요. 나도 서연 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날 아침, 산장 거실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무너져 내렸고 네 사람의 사이엔 크고 깊은 골이 생겼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다시 걷기 시작한 도봉산의 길 위에서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준호는 먼저 태민에게 다가갔다. 미안하다. 내 감정이 앞섰어. 너와의 우정을 잃고 싶진 않아. 태민은 고개를 돌린 채 중얼거렸다. 나도 한 사람한테만 화낼 수 없는 상황이란 거 알아. 민재는 조용히 걷던 중 갑자기 멈췄다. 서연 씨, 나 이제 그 마음 놓을게요. 대신 두 사람 끝까지 책임져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도봉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흐렸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다. 숨은 가쁘고 다리는 아팠지만 네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걸.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때론 상처가 되었고 때론 따뜻한 위로가 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산을 내려오는 길. 네 사람은 더 이상 처음처럼 웃지 않았지만 더 깊어진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 태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은 어렵다. 하지만 놓고 싶지는 않다. 민재는 웃지 않았지만 속으로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서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지금 서로를 믿고 있었다. 그렇게 도봉산 여름 산행은 끝났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피어난 감정은 그 어느 계절보다 뜨겁고 진했다. 다시 산을 오를 그날이 오기까지 서로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사랑도 우정도 천천히 단단해졌다.